금리의 향방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2022년 경제 전망서에도 부동산 보유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저축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브릿지는 이러한 거시경제 금융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흐를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 제 옆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시죠. 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이렇게 인사를?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사를 많이 드리는데 네. 제가 꼭 전달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뭐 채권이든 원자재에 투자한다, 어떤 투자를 한들 결국 경제와 그냥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이 거시경제 변화, 물가나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까지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좀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뭐 네. 빅스텝이죠. 이제 네. 금리 인상이 나서고 있는데 네. 우리도 이에 맞춰서 금리를 오르고 있기는 한데 네. 우리는 지금 무역도 막 적자라고 하고 네. 2개월 연속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국내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한국 경제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러시아 전쟁 전까지만 해도 21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네. 매우 강한 회복세를 진전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긴축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인상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러시아 전쟁이 발생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차지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이 신규 투자의 어떤 의지가 약해지고 있어요. 굉장한 긴축이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의 하방 압력을 주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도 그래도 한 22년에는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그 경제 전망이었는데 그게 많이 꺾였습니다. 결국 물가는 상승하고 이 성장률은 크게 하락하는 물론 지금 이 성장률이 2%대는 유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년 2분기처럼 뭐 침체 국면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물가는 높고 경제 성장세는 더디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제 속에서 2%면 그냥 좀 어려운 경제네 이럴 텐데 물가만 높고 소위 여러분의 소득은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높게 그 물가 압력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앞으로 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왔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일단은 올 가능성이 높죠. 아직 온 건 예, 아니지만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 자체가 물가 상승률은 일단 높아야 돼요. 2%를 초과해야 돼요. 근데 물론 2%는 무조건 초과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5% 정도로 보면 되니까 굉장히 높은 물가예요.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면도 어떻게 보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된 국면, 어떻게 보면 1%대 성장률,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2%대는 그래도 유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의 측면에서 정의가 뭐가 중요하냐 그럴 수 있지만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지난주죠. 월드뱅크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게 압력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리스크가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지금 경제는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득은 정체돼요. 제 얘기인가 지금.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4.5%나 상승하니까 결국 이게 다른 말로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경제 성장률이 2% 정도로 뒷받침되는데도 체감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고요. 정의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가깝다. 예전부터 교수님께서 매년 발간하는 경제 전망서의 금리를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금리의 향방을 모르고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된다. 금리의 향방을 모른 채 그냥 그것에 관심 없는 채 그냥 단순히 내가 재테크한다 투자한다 이거는 굉장한 오류입니다. 모든 재테크는 돈을 무엇과 바꾸는 거예요.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보다 돈의 가치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면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순환이거든요. 그게 바로 금리의 향방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2020년, 21년 지난 과거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동했을지라도 이런 국면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의 그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요인보다도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죠. 그게 기여도로 치면 70%입니다. 이걸 반증해주는 증거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20%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최근까지. 그렇죠.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서 집값 상승률 순으로 1위부터 나열을 하면 우리나라가 중간이 안 돼요. 다른 말로 뭐냐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집값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45%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그런 극명한 변화는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정책의 실패도 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가동했어도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금리 기조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면 기여도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들이 수십여 가지가 있잖아요. 금리만이 이것을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다른 변수들도 있겠죠. 그러나 금리가 약 70% 정도의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어떤 영향 요인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금리가 강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것은 상승 압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 부양이 다 됐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하는 흐름인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자산,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 가상자산마저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2022년 경제 전망서에도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건 작년 중반부터 이맘때부터 계속 줄곧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되 주식 보유 비중, 부동산 보유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겠다. 투자 관점에서. 대신 굳이 투자를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투자를 하셔라. 이 말씀 드렸어요. 긴축 시기 돌아서면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주식시장 또 코인시장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같은 자산시장 내에서도 부동산은 아직 타격이 덜하고 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자산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로 좀 분리해서 좀 설명드려 볼까요? 첫 번째는요. 주가 지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가 지표는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매일 데일리하게 발표가 되죠. 근데 이 부동산 매매 가격 지표는 우리 한국 경제에 있는 부동산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격주죠. 그죠?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준용하는 지표는 월별 지표를 많이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하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자산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은 데일리 트레이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수백 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률 지표 발표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죠. 반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산 시장의 특성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성격을 만들어줘요. 가장 대표적인 공격적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 시장인 거고, 주식 말고 더 공격적인 것이 가상자산 시장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 행보와 밀접히 연관돼서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안전자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결돼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지금 일련의 이 자산 시장의 하방 압력은 바로 돈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강하니까 주식에서 가상자산에서 돈을 빼고 현금 보유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떨어지는 주가를 받아 사는 거예요. 외국인은 떠나는데. 그런 돈의 이동을 첫 번째로 보시고, 두 번째 돈의 이동의 성격이 뭐냐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이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영국, 유럽 이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높아요. 8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 압력은 4%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더라도 상승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긴축적인 그 가속도,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하는 그 속도도 압력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은 말 그대로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미 금리를 같이 인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미국 돈의 가치는 강하고 신흥국 돈의 가치는 약하니까 강한 달러의 시대는 계속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이 있는 거죠. 신흥국으로부터. 지금 2022년 내에 지속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이유는 자금 유출인 거야. 수요 공급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수요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가 그만큼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위축되는 거잖아요. 공급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돈의 이동을 보시면 주식 시장은 바로 돈의 이동에 직결되는 영향인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빠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있죠.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직결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돈의 이동에 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후행적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인은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변수들, 수요나 정책적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또 희망적 요인들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신정부 정책들, 그런 어떤 희망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 팔고 더 부동산에 더 몰입하는, 현금이나 부동산에 몰입하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잘 하지 않는, 지금은 가격 절벽이 아니라 거래 절벽의 모습이죠. 그런 현상이라고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속도 차이지만 영향을 받긴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영향을 받고요. 그 영향 정도를 저희 그래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띄워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22년 경제 전망서에다가도, 그러니까 21년 전망서부터 그래요. 21년부터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둔화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둔화됐었죠. 둔화되다가 22년에는 그 둔화되는 흐름이 더 강해진다. 거의 보시면 상승률이 여기가 0이잖아요. 0.1%가 안 돼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4%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훨씬 밑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건 둔화죠. 근데 이런 둔화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웬만한 투자 대상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고 저축금리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에는 0% 이상의 아파트,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0%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둔화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투자 성격으로서는 적절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저축 수익률보다도 낮기 때문에 이것을 부동산에 투자하셔라라는 것은 적절한 제안이 아닌 거고, 여전히 현금이 더 낮다는 것이죠. 22년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